왜 세월호 참사가 우리 다이렉트의 첫 기획 영상인가요? 네, 청년하다에서 만든 다이렉터라고 하는 채널이 이제 청년들의 시선으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인물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채널인데 2022년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관통하는 기억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봤을 때 세월호 참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세월호 참사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었는데요. 네, 2014년도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때에 저는 대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딱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제가 그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시험을.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으로 세월호 침몰 뉴스를 봤었는데 그때 당연히 그 모든 사람들이 구조됐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핸드폰을 덮고 열심히 공부를 다시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집으로 딱 왔는데 이제 그게 모두가 구조된 게 아니라 몇 명이 계속해서 사망자가 발견이 되고 이랬던 거를 이모랑 같이 거실에서 앉아서 뉴스를 보면서 봤었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도서관에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고 내가 그때 봤던 뉴스가 어떤 거고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속보들 그리고 수업 시간 때 교수님이 이것저것 세월호와 관련돼서 지금 상황이 어떻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그때 어땠었는지 기억이 지금까지도 생생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충격을 받았었던 게 내 또래의 나보다 어린 사람들,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친구들이 이렇게 나 많이 죽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제 동생이랑 세월호 세대 친구들 그때 당시 희생됐던 분들의 나이가 비슷한데 뭔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국민이 뭔가 사고 상황에 발생을 하게 되면은 국가라고 하는 곳은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게 그 국가의 역할인데 이 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를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의 세대들 같은 경우에 뼈저리게 느꼈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세월호 참사를 잊지 못하고 있고 우리 세대의 또래들에게 잊혀질 수 없는 기억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다이렉트 채널에서 첫 기획 영상을 세월호 참사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세월호 참사 겪었던 세대인데 그 참사 이후에 이제 정치권 그리고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위기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조명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국가는 청년을 좀 책임지고 있다 생각하시는지 혜진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굉장히 여러 번의 선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선 때는 모두 후보자들이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찾아가서 책임자 처벌이랑 진상규명을 하겠다라고 약속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떤 총선 시기에는 이제 특정 국회의원이 이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들을 했었어서 그분이 당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선거운동을 하셨던 것까지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계속 의문이 남는 거죠. 왜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왜 아직까지 진상 규명이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대선 이후에 뭐 특별조사위원회나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좀 발표가 되고 그래서 저는 국가가 이제는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전 국민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사건을 해결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사실 지난주에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책임자 처벌이랑 진상규명이나 이런 것들 요구하시면서 여전히 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국가가 전 국민적인 트라우마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고 사실상 국가의 책임을 다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청년들의 문제도 비슷한 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매번 선거 때마다 청년들의 삶 열악하고 그래서 청년들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취업시장 해결할 거고 주거 문제 해결할 거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청년들의 삶이 매년 열악해지고 있다. 최악의 실업률을 매년 갱신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대선이나 여러 선거들만 보더라도 국가가 청년들의 삶을 실제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책임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의 얘기만 보더라도 고시원에서
이제 취업이 되지 않아서 뭐 수백 장의 자소서가 쌓인 곳에 결국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나 기사들에 많이 보도가 된다던가, 아니면 제 주변의 친구들도 취업이나 뭐 고시, 뭐 공무원 시험 이런 거 준비하다가 엄청 자존감 많이 낮아지고, 그래서 정신과 치료나 이런 걸 받기도 하고, 이런 게 제 주변 친구들뿐만 아니라 내 친구의 친구 이야기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대학교 치위생과에 다니는데, 한국에서는 치위생사로 30살 이상부터는 일 못한다. 월급이나 처우 이런 거 너무 안 좋고, 그렇다 보니까 나는 유학이나 이런 걸 가고 싶어 언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동생이 21살인데 벌써부터 그런 유학 계획을 막 엄청 열심히 세우고 있단 말이죠. 알바도 주 5일씩 막 해가면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쭉 봤을 때 결국에는 죽음을 선택하거나 이 나라를 뜨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그나마 남들이 알아주는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취직하는 게, 이 사회가 이렇게 살면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어, 청소년들도 이렇게 살면은 좀 더 나은 트랙에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은 사실 그 규칙도 그 룰도 저는 깨졌다. 실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더라도 집 한 채도 제대로 못 마련하기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세월호에서 느꼈던, 국가가 국민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외침이나 이런 것들을 방관하고 있는 그런 감각들을 아직도 저는 한 명의 청년으로서 매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참사 이후에 청년들이 이제 나라를 바꿔보려고 좀 이제 우리 좀 신경 써달라라고 촛불도 들었고, 정권도 바뀌었고, 정치계에서도 약간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 아까 이제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청년을 책임지는 국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네, 궁금합니다. 네, 저는 국가가 청년들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 나라에서 태어났으면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망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세월호 참사도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게 국가라고 하면은 최소한 세월호 참사 때처럼 누군가가 국가가 제대로 구조하지 못해서 죽거나, 아니면 안전한 일자리를 보장하지 못해서 죽거나, 아니 그 사람의 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경북역에서는 이동권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권을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특히나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 다시는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게끔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책임자는 제대로 처벌하고, 최소한 국가가 저지른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책임지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런 문제들도 국가가 해결하겠다,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신뢰가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가가 최소한 이것만은 보장해주겠다. 이건 죽음을 선택하는 일은 없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장해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말로만 해결할게요 이렇게 약속할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좀 고민을 하고 입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청년하다랑 다이렉트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와!